5번째 해남 청년 두드림센터 개관기념 우리들의 이야기 콘서트 공연 사회를 맡은 백기영입니다. 먼저 공연에 앞서서 해남군청 인구정책과 박문재 과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국화연이 극한 가을날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해남 청년 두드림센터 개관기념 해남 청년이 간다 5번째 나라 우리들의 이야기 곡 콘서트를 이곳 해남 청년 두드림센터에서 갖게 된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만으로 우리 해남 청년 두드림센터를 이 청년들이 마술을 했어요. 마술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해보셨죠? 시장에 가면 첫 손님을 이제 마술하는데 오늘 우리 청년 두드림센터를 이 청년들이 마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교류 공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소통 공간이 돼가지고 청년들의 무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요, 이용하고 문화, 복지,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상담이라든지 모든 이런 정책들이 우리 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청년센터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의 발전과 또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청년협의체 대표 김경태 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가 네, 여기서 개인적으로 계획이 없던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 성훈이가 주도한 행사를 해서 얼굴도 비치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시골 동네다 보니까 청년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없는 자원을 가지고 정말 어렵게 청년 문화를 일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하시는 저희 청년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네,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청년이 간다 첫 번째를 2018년 11월에 시작해 오늘 다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남 청년이 간다를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첫 번째 장소가 현상면 새하늘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해남문화원, 해남 YMCA,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장소 섭외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해남 청년이 간다 다섯 번째 장소 이곳 해남 두드림센터는 청년 두드림센터는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은 우리가 정말 가야 한다, 가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해남 청년 두드림센터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청년 일자리 카페, 그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해남 청년이 간다 다섯 번째 우리들의 이야기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아주 뜻깊은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1부 공연을 해남 청년이 간다의 주인공들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명예찬의 설창구 연주입니다. 명예찬님은 해남군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이며 해남 대표 풍물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남 땅끝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두루 실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그럼 명예찬의 설장구 연주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단가 사철가입니다. 소리에는 박준호, 고수에는 이영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준호님은 해남국악전수관 대표이며 이영임님은 해남불평생학습 일창배달 강좌 판소리곡법 최고령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자, 여러분 판소리를 강사하시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추임새. 자, 추임새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관객의 추임새가 이 공연의 절반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임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네, 이게 추임새 많이 부탁드리면서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본업이 북치는 고수입니다. 원래 북치는 고수인데 고수의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절대 무대 가운데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영님, 우리 또 권사님, 그리고 저한테 북을 또 부평에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북을 열심히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제 은사님의 또 사모님이기도 하고, 저를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여기가 지금 해남 청년 두드림 센터가 청년이 주인인 곳이고,
그리고 오늘 저의 거신 김성훈 군과 명예찬 군과 같이 책을 내가지고 북콘서트라는 저희가 주인공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북을 치고 있으면 또 약간 제가 외곽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우리 명예찬 동생이 저는 안중반으로 설장구를 할 줄 알았는데 창구를 메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가운데서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단가 사철가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무튼 잘 들어주시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단가 사철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고 넌 찾아왔건만어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흘러니 오날 백발한 시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흔들 때 있나. 왔다가 달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금방조심하시랴. 예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품 떠나내도 찬열개를 굽히지 않는 황도 단풍도 어떠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망고강천 찬바람에 햇살만 펄펄 휘날리며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배 서울대 전체변이 모두 햇살이 퍼시로구나. 그냥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인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더목소 덜 먹게 하면서 거리고 놀아. 네, 수고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판소리를 하는 국악인으로서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성훈님의 김남주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낭송을 감상하시겠는데요. 김성훈님은 김남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며 로컬문화복지예술기획사 문화마실 이야기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해금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인 박선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남주 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해금 연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고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떨어져 같이 나가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앞에 가며 너 뒤에 오란 말일랑 하지. 뒤에 남아 너 먼저 하란 말일랑 하지 말자. 열이면 10사람, 천이면 1000사람, 어깨 동무하게 가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거기여차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디여차 건너주.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함께 가자 이 길. 서산나게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줘.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줘. 가시밭길 험한 길 누군가는 가야 할 길. 에헤라 하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날 서로 아프게.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해금 소리와 이렇게 멋진 목소리의 낭송, 시낭송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해남 청년이 간다 5번째 우리들의 이야기 콘서트를 축하해주기 위해 박국님의 어머니 김명희님과 박은영, 박성긴, 박성현 어린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연주는 고향의 봄, 오빠 생각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오는 관계 너무 좋고 네, 입장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자, 옆에서
인사. 지금은 컨디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생명의 어린이와 김명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부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들의 이야기 콘서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사 조경애이고요. 예, 명예찬 군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풍물도 계속 하고 있고 해남에서 산지 벌써 몇 년째 지내나 시집을 와서 살았으니까 한 24년, 25년째 돼가고 있네요. 예, 해남에 살면서 너무 해남이 좋아가지고 광주만 가도 답답하고 제가 그랬어요. 네, 제자 이예찬 씨가 책을 낸다고 해서 뭔 책을 낸다냐 그랬더니만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봤어요. 제자다 보니까 제자가 쓴 거 먼저 읽어봤는데 그거를 읽자마자 너무 이렇게 미화해서 써가지고 제가 너무 이런 사람이 제가 아닌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대견하고 131페이지에 사진까지 막 실려가지고 제가 막 몸둘 바를 몰랐네요. 네. 선생님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일단 싣고 보는 거예요. 싣고 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끝까지 품을 놓지 않고 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벌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후배 여러분들이겠죠. 후배분들 너무 대견하지만 또 무섭기도 하고 처음에 진행 맡아달라고 했을 때 네, 잠시만요. 깔맞춤 했어요? 좋다. 네. 당대. 저는 하여튼 예찬 씨한테 그게 궁금했어요. 좀 삶이 되게 왔다 갔다 뭔가 정리도 안 되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풍물을 놓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친구가 많이 없어서 이 악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친구가 생겼고 이 악기를 통해서 이런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가지고 많은 좋은 이런 가르침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는 게 지금 이렇게 딱 뭔가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풍물도 없다면 제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을까. 정말 일에만 찌들어가지고 일집 하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군대 전역하고 한 3년간 그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삶에 찌들어서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남에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병철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님들도 만나고 다시 조경희 선생님도 다시 만나 뵙게 됐고 하면서 이제 조금 제 삶이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 그렇게 삭막한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일평생 지금 정보를 계속 하고 있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삶의 활력소이면서 힘을 주는 어떤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우님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아서 맨날 사회만 보시다가 네. 네. 이거를 시작하게 된 해남 청년이 간다. 네. 여러 해 2018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네, 사실 이런 대답은 이제 박준호 대표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저희 대표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네, 항상 이제 해남에서 이제 사회를 보고 한 지가 거의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와저와 행사들부터 해서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이제 사회를 봤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특히 이제 박준호 대표하고 만나면서 사실상 해남 청년이 간다의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늘창 강사 배달을 저는 이제 스피치 강사를 하고 있었고 박준호 대표는 이제 국정 국악 동호회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국악 강의를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둘 다 이제 목말라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활기차게 그리고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좀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 박준호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어르신들의 국악 공연을 참석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북평면에서 했던 첫 번째 공연이었고, 그게 이제 늘창 국악 공연이라는 것에 참여하면서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보면 해머로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었을 때 뭔가 좀 제 나름대로 해소되지 않은 갈증 같은 게 있었는데 박준호 대표가 하고 있는 공연 그리고 어르신들과의 한 호흡으로 이루어진 그 공연을 보면서 아, 이것을 젊은 친구들과 같이 어떻게 판을 좀 만들어 보면 이것이 지역에서도 뭐 소위 말하면 먹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남 청년이 간다에 태동하게 됐고 그러면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공연에 대한 어떤 경험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럼 부딪히면서 리스크를 한번 줄여보자 해서 이제 시작됐던 게 그 저희 삽입 모아서 했던 현상면 새하늘 공연에서 이제 해남 청년이 간다 첫 번째 시작이 됐었고 그때 이제 후원을 하면서 이제 도와주셨던 지역 어르신들 선배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이제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소문만 듣고 이게 공연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신문에서 보고 아 또 했네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좀 많이 도움이 못 돼가지고 네. 한 번 오셨죠, 한 번. 네, 한 번 갔어요. 아, 시간이 그때 저녁 때 있을 때 한 번 가고 못 갔는데 네. 그 부평 학법단 제가 부평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지금 3년째 있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합복단 전체 쫙 나오셔가지고 네. 전체가 합복을 이렇게 치시는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부평 합복단 얘기 좀. 부평 합복단은 제가 가서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평의 그 지역 국악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북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했던 거 그냥 기본 장단만 계속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멤버들이 재미없다 나가고 또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부평 국악동호회 그때 좀 위태위태했었어요. 계속 돌아가시지 새로운 멤버는 안 들어오지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바깥에서 활동을 할 때 부평 어르신들 합북 그거를 언론에서 방송에서 봤어요 처음. 그랬는데 직접적인 연강이 없어가지고 너 해남에 그 어르신들 합북한뒤 너 아냐 모르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몰라도 안다고 하죠. 해남이 고향이니까 일단은 안다고 뻥은 찼는데 이분들을 꼭 만나고 싶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을. 근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만날 기회도 없었고 제가 이제 그때는 해남에 안 살았고 또 진도로 출퇴근을 하고 해남에서 여기서 문화예술 활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딱 세대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어떻게 만나지 했는데 진도에서 남도국악제를 하는데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그냥 그 주차장에서 재밌게 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가가지고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해남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 저 해남이 집인데요. 그러고 했는데 방석이 없이 아까쯤에 이영민 선생님 북 치실 때 방석 깔고 북을 치잖아요. 근데 방석을 깔아야 북을림이 좋아요. 근데 맨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에는 제가 항상 북이랑 방석을 갖고 다니니까 제 차에 있는 걸 빼가지고 어르신들 이거 쓰세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만난 것이 인연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집이 어딘가. 저 해남인데요. 해남 어디 산가? 해남 읍인데요. 엄마 아버지는 뭐한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부평 김동섭 회장님하고 전 사실 해남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진도에서만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고 해남에서는 잠만 잡니다. 해남에서 진도 읍사무소에서 날마다 북을 가르치는데 저는 해남에서 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한 시간 동안 그냥 그 남도국악제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김동섭 회장님은 거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한테 꼭 해남에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저희 선생님이 해남에 문화재로 계셔서 선생님의 그 그림자가 컸죠. 그래서 하려면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컸어요. 뭐 가르치는 부분이나 공연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못했는데 해남 평생학습 그 늘참 배달을 제가 이래서는 안 되었다. 진도 읍사무소 정리하고 해남 늘참 배달 수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원서를 쓰고 학교 통보를 받고 부평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요, 강사는 됐는데 북이랑 그 배울 분들이 모집이 돼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북도 없고 장소도 없고 사람 모집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내려오라고. 다 준비됐으니까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셔서 가가지고 이제 북을 가르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항상 그 북을 이렇게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국악을 하는 거를 바라셨는데 제가 가가지고 판소리 하면서 북을 가르치고 저희 청년이 간다 2탄에서는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제가 노래를 하고 어르신들이 북을 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이준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공연 끝나고 그러고 한 2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항상 그 옆에 북치시는 어르신들 그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없는 장르를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만들었습니다. 판소리 곱밥 합북단을. 예. 쌍북은 동생이랑 저랑 쌍둥이여서 어렸을 때 무대에서 둘이 쌍북은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고수 국. 예, 고수가 둘이 쳐요. 똑같은 가락으로 막 가락도 만들어서 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스케일이 커요. 기본 10명 정도로 네. 하시니까 10명이 호흡 맞추는 거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근데 딱 갓 쓰시고 덮고 입으시고 연습 진짜 많이 하세요. 목요일날 거의 4시간씩 하세요. 거의. 일주일에 한 10년 이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렇게 북을 치십니다. 예, 대한민국에 없는 장르의 창시자예요. 북평 어르신들. 그러셨구나. 네. 자생적인. 네. 진짜 북평 멋있네요. 네. 북평 남창장만 멋진 줄 알았더만 사는 사람들이 더 네. 멋있구만요. 그 북평 돌아가신 그 어르신, 이준배 어르신. 예, 그분의 따님이 네. 김밥집 하시잖아요. 네. 거기 김밥도 진짜 맛있어요. 안 난다고. 딸 안 난다고 안 나를 찍었다고. 그러니까요. 그 생각나네요. 네. 제가 두 분은 좀 알아요. 네. 근데 박준호님은 2011년인가 해남을 내려오셨다고 네. 했는데 네. 제가 왜 이렇게 모르지? 나 이쪽으로 친한데 국악적으로 친한데 제가 철저하게 해남에서는 진짜 숨만 쉬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아기 때부터 국악을 하면서 국악의 좋은 거, 나쁜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제가 객지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공백기에. 그리고 위에 원로분들도 계셨고 우리 선생님도 계셨고 하니까 제가 해남에서는 사실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출근하고 사실 내려와서 6년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막 같이 하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좀 제가 조심하느라고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때 이제 선생님이 편찮으시면서 이제 내가 이 지역의 문화를 그 까면 안 되지만 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이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좀 사명감이 생겼어요. 아무리 진도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공연을 해도 내 고향이 아니고 내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해남에서는 공연 딱 한 번 하면 너무나도 그 따뜻한 박수와 눈빛과 쌍둥이들이 이렇게 커갖고 이렇게 잘 되었다 막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이 지역이지 백날 다른 데 돌아다녀봤자 이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책이 나왔고 그 활동을 했던 그 4년 5년간의 기록이 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그 해남에 있어야 쓰겠다 할 때 북이 있었으면 네, 그 소리였네요. 네. 네. 벌써 2018년부터 이 공연을 시작하셨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네, 저희 사비 저희 모아서 사비, 열심히 스피치 강사 해가지고 그 강사비 모으고 영상 저희 찍어서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항상 하시다가 너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냐 요런 지금에다 말씀인데 여기다 썼어. 집에는 갖고 오지 않고 항상 너 돈을 어디다 쓰냐 여기다가 저도 네. 한참 강사하고 있을 때가지고 사무로 강사하고 있을 때가지고 저는 이제 강사비들 그때 같이 도와줬던 동료들이 그때 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이 이제 몸으로 떼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돈을 줄 수도 없고, 제가 다른 데서 돈을 벌어갖고 쓸 수도 없고, 왜냐면 저도 이제 결혼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막 돈을 벌어서 내 맘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을 와서 도와주라 하고, 저는 또 그 친구들이 독주회를 하거나 뭐 공연을 하면 제가 가가지고 몇 배로 더 공연을 해줬죠.
근데 같이 참여한 친구들도 엄청 그 뿌듯함도 있고, 아, 공연은 이런 데서도 해야 되구나라는 걸 본인들도 느껴서 그 친구들도 조금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꼭 차려져 있는 무대만이 자기들이 무대가 아니고 좋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서 있는 무대가 우리들이 무대라는 거를 그 친구들도 배우고, 저희도 그래서 항상 그냥 보통 그래요. 다른 분들이 왜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하냐. 근데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벌써 많이 해요. 거기서만 하려고 하고. 근데 저희들은 처음에 그때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배운 것이, 우리가 좋은 분들 모셔놓고 우리가 서 있는 데가 무대다. 그러면서 이 분들을 팬으로 많이 만들어 가가지고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이 꽉 차게끔 우리가 공연을 하자. 예, 처음부터 해남 내려와가지고 젊은 흙이에 문화예술회관 딱 빌려놓고 달랑 5명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바닥부터 저희가 네. 올라오고 했습니다. 저는. 예, 청년이어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죠. 네. 싶어요. 이렇게 성훈 씨가 쓰셨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되고 싶다.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큰 미꾸라지로 이제 곧 용이 돼서 승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세한을 지역 아동센터 거기 그 원장님, 네. 센터장님 역할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얘기를 네, 그 전에 이제 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해남에서 일을 시작했던 계기가 이제 늘찬 강사도 있었지만 스피치 강사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박은정 관장님, 지금 이제 정선아 관장님이신데 그 전에 그러니까 박은정 관장님하고 어떤 인연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도서관과 연계해서 일들을 많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던 부분이 이제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마땅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와서 저희 공연할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할 때는 일단 그쪽 입장에서는 저희가 약간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하고 인연이 됐던 곳에 대해서 일단은 풀어보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처음에 대상은 지역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부탁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안의 지역 아동센터 2층에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 아동센터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현산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실이 있었어요. 그 다목적실을 일단 빌려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던 거죠. 거기서 다음 공연도 거기서 2회째 공연도 거기서 했어요. 아니요. 해남 문화원에서. 아, 문화원으로. 아, 문화원에 있을 때 제가 갔었나? 아니 YMCA. 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문화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원 1기 네. 수강생이랑 그때 이제 문화원에서는 그때는 제가 장소를 하자 됐어요. 예. 왜냐면 그때가 19년도인데 저희 스승님이 문화원 강좌를 마지막까지 하고 돌아가셨어요. 추정남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문화원 후임으로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됐는데, 그러고 강사를 가면서 문화원 회원 가입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93년도에 문화원 그 국악교실을 했는데, 거기 우리 가족 4남매가 일기생으로 문화원에서 국악을 접했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지금 현직에서 국악으로 활동하게 된 시작이 문화원이었고요. 문화원에서 배우고 문화원 발표회 끝났을 때 해남에 저기 쌍둥이들이 북을 친지 이 형 잘 친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제 선생님이 그 소문을 듣고 잠깐 와보라고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북 한번 쳐보라고 쳤는데, 요 선생님이 누구들 이맛박이 북이라고 적어줘서 난 누구들 그냥 가르치란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북을.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어서 제가 이제 하면서 또 예전하고 다르게 문화원장님이 또 새로 젊은 문화원, 김종호 문화원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젊은 국악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진짜 많이 밀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청년이 간다 2번을 그 역서 대관을 해주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서 한번 판을 벌려보겠다 하니까는 뭐 내막인지도 모르고 아유 주는 거 한다면 그냥 해보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해남 문화원에서 그때 판을 벌려가지고 그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그때 이제 제가 지역아동도 했지만 세대의 계층 그 세대들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연을 하는데 문화원 공연 때는 또 지역아동 주사랑 그 사물놀이 친구들이 했고 그리고 우리 부평 어르신 합곡단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그 좀 관심 있게 봤던 이제 후배가 저랑 같이 소리 공부를 했던 박솔 양이 있어요. 박솔 그 젊은 소리꾼인데 그 후배를 제가 강주에서 같이 공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도 해남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해남에 있다 하니까 선생님 저 해남에서 공연하고 싶고요. 해남에서 예술단이 있으면 해남에서도 저는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해남 국립국악단 조례가 대학교 때 만들어져가지고 곧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꿈을 꿨는데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만든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 기회가 되면 너랑 같이 해남에서 같이 활동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청년이가 2탄 할 때는 제가 이제 소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명지대학교 국악과 다니는 그 친구인데 소리야 나 우리 여기 청년이 간다고 공연한대야 좀 너가 좀 판소리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는 본인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내려갈게요.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박솔량을 초대를 열기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비대면 공연이고 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소리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오늘 공연 하는 소식 들었다고 축하한다고 막 격려의 카톡이 와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소리 엄마 오셨죠? 네, 뒤에 지금 박솔 어머니께서 그렇구나. 또 네. 이렇게 소리 대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해남에서 판이 만들어져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해남이 진짜 먹을 것만 많은 게 아니고 인심도 되게 푸짐하고 선생님들의 마음도 되게 넓고 그러셨는가 보네요.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 국립예술단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니 해남이 없군요. 이게 자원은 충분합니다. 네, 근데 너무 이제 많은데. 문제는 제가 내린 진단은 일단은 지역민들이 국악을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하나? 접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국악이라면 이제 전통이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낡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좀 힘든 거, 꺼려지는 거. 그러니까 퓨전 국악이나 뭐 이렇게 뭐 난타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 많이 보이는데 전통 국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거, 이런 인식이 좀 젊은 친구들한테 강할 수밖에 없었죠. 접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려면 읍내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해남은 그렇게 교통편이 많이 좋은 편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세안을 지역아동 현산을 선택했던 이유가 우리가 찾아가자 해가지고 현산을 갖고 세 번째는 원래 황산에서 하려고 했어요. 제 고향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황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한참 심해질 때라서 그때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그냥 황산에서 못하고 YMCA에서 이제 빌려서 했죠. 진짜 그때 엄청 명예창군이 총감독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장님들 다 만나고 장소 섭외 다 하고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네, 하고 또 이제 황산 쪽에서 또 코로나가 또 그때 한참 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원래 제목이 우리 마을 더하기가 아니라 마을 더하기 마을 더하기였는데 그거를 못해서 야 일단 어찌냐 그랬더니 마음 더하기 가죠 그래가지고 거의 울면서 마음 더하기를 했죠. 진짜 이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안타깝다.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면 연호리 이장님께서 이제 그 어느 장소에서, 그러니까 밖에가 아니라 장소에서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이제 같이 불러보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장님 대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을 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교육 활동도 하고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그 또래 친구들도 사실은 국악 잘 몰라요. 맞아요. 국악 한 바당 딱 있으면 트롯 돌려버려요. 근데 요새 막 뭐 트롯 나오면 봐요. 요새 막 판스타 보면 막 내 입장에서 환장해요. 왜 한다 뭐 전통을 지켜야 될 애들이 저기서 막 가요를 국악식으로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라도 해야 일반인들이 그 국악을 접하거든요. 처음부터 한 소리 딱 해버리면 아 뭐돼 이래요. 근데 그냥 동요 같은 것도 파소리처럼 해보잖아요. 완전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오리지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해남에 있으면서 진짜 지금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재단은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굴리백술단에 국악단은 조례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역 국악인들이 지역민들한테 또 본받을 또 음악, 존경받을 또 그런 부분이 돼야 아 국악단 만들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 그거 국악하면 뭐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죠. 맞아. 그 옛날에 아마 그 이 말이 나왔을 즈음이었었나 봐요. 뭐 국악 합창단, 뭐 국악 어린이 합창단 만들어 보자 어쩌자 말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졌는데 진짜 그때 너무 막 진짜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아 이런 거 만들어진대. 국악 합창단, 진짜 멋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만들어지면 국악 합창단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굴립예술단 성공 사례인 단체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진도 굴립이 군단이 최초의 굴립예술단이고 민속예술특구에 특화된 예술단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에 상임화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직업국악인으로 들어간 케이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해남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진도국악고 출신들이 시험 봐서 들어와요. 진도국악고 가가지고 서울대 간애가 우리 예술단 들어와서 다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인재들이. 근데 지금 해남 서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있고 해남 중학교 국악관현악단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쨌든 진도국악고나 강주예고 전남예고 서울 쪽으로 예고를 가요.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올 수 있는 데는 예술단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없으니까 못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쪽에 저는 계속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해줘야 일반인들도 알고 다른 분들 이제 행정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제가 그때 4년 전에 군수 토론회 할 때 제가 손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조례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 또 손들고 이야기하죠. 또 만들어 달라고. 우리 국악인들 많으니까.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손들고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젊은 국악인들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그럼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 후보 토론 100번 이제 저희가 그때 해갖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3명에는 저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도 따지고 보면 이제 예찬이 명예찬분은 좀 아니지만 저희 1984년생으로서 이제 곧 있으면 40이에요. 사실상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쪽에 보면 더 이상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다음 세대가 갈 수 있는 어떤 디딤의 역할을 하자는 게 강해요. 그래서 이왕 우리 어차피 잘 놀 거 재밌게 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더 어린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중반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하나는 이제 지역 정신에 맥을 잇는 걸로서 어떤 보법이라든가 국악이 있다면 저는 이제 문학적 전통성에 대한 거나 기록화되는 거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부분에서 세대 간에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디딤의 역할 그걸 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꿈이어서 지금 문화재단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진도가 활성화돼서 막 여러 가지 진도 뭐 이렇게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해남도 진짜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관광 상품화에도 정말 너무나 좋은데 해남은 조금 그런 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군 관계자 여러분들의 큰 힘을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네. 국악인 진짜 국악인들이 잘해야 돼요. 예. 국악인들이 좀 좋은 공연도 만들고 그리고 많이도 가르치고 그리고 네, 진짜 좀 깨끗하게 활동을 좀 많이 해줘야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네. 네, 그래야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제가 첫 직장이 유치원이었어요. 여기 저희 관장님이 저희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유치원 부임했을 때 그 맡았던 반의 아버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지 알죠? 이제 제가 해남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3년 정도 근무하면서 비전이 안 보였어요. 아, 내가 여기서 아이들은 좋은데 계속 아이들하고 함께 설 자리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여기 어린이집은 많은데 내가 나중에 어린이집을 차린다면 안 그래도 애들이 없는데 라는 생각에 그만두고 이제 국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 사정이 있어서 국악을 이제 프로의 길까지는 못 가고 중도 합차를 하고 내려왔지만 이제 아이들을 또 내려와서 해남에 내려와서 보니 또 아이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저 때만 해도 학교에 하나는 풍물반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 책에도 있지만 정말 300명 해남에 있는 전 학교의 풍물반이 모여서 300명이 운동장에서 풍물을 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중학교 15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지금이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서초등학교도 있고 동초등학교도 있지만 딱 제한된 구간만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남에 다시 올 수 있게끔 젊은 국악인들이 다시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정말 큰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 형님들과 함께 막둥이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청년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시골 가면 아닌 거 아시죠? 60도 청년이잖아요. 네. 계속 이어서 청년들이 좀 더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저도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 풍물반을 항상 맡았었지만, 이제는 이제 못하겠다. 애들이 너무 막 싫어하고, 이게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밴드로 막 많이 가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반성이 되네요. 반성이 되고, 그럼 이렇게 책을 내시겠다는 생각은 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계획을 했던 게 아니라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냥 누가 뭐 했다더라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왔으면 이 정도 왔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뭔가를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를 좀 잡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여하튼 흐지부지 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인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와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응모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마침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받아서 책을 낼 수가 있었죠. 네. 전 송은 씨는 이제 글 잘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준호님도 너무 글이 필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저 빨간배 선생님입니다. 저희 마지막 수정까지 다. 그런다면 저는 사실 공연만 했어요. 진짜 글 같은 건 잘 안 썼는데 해남 우리신문사에서
그 해남 논단 필진을 합류를 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글쟁이가 아니거든요. 글을 쓴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청년의 목소리가 그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글을 못 써도 내가 생각하고 이제 청년이니까는 내 생각이나 내 친구들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기회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제가 차버리면 청년의 목소리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다고 했어요. 그냥 문턱대고 나 해남 청년 국악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글을 막 써요. 글을 쓰고 이제 김성훈 친구가 이제 문해창작 전공을 했으니까 쓰면서 띄어쓰기도 제가 막 틀려요. 그러면 옆에서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때 한 1년간 논단 쓰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개인 레슨을 과외 그냥 무료 과외를 이 친구도 그때 연애할 때였거든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가 저녁에 막 3시간, 4시간을 잡아놔요.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다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또 나한테 뭐 왜 이 단어를 왜 써? 그러면 나 이 단어 쓰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한테 제대로 가르쳐주는데 제가 기사 쓸 때는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1년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진짜 글쓰기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항상 핸드폰에 사전 그러니까 제가 일상생활 때 쓰는 단어도 다시 한번 쳐봐요. 이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SNS 한 번씩 페북 같은 거 하면 그거를 그냥 안 올려요. 복사해가지고 맞춤법 검사를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문장 적합성이나 뭐 이런 걸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글 쓰는 게 진짜 이게 가고 글 쓰는 게 체력 소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왜 글 쓰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핀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담배 피는 게 쉬는 시간인데 말이야.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계속 앉아서 쓰고 지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논단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글쓰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제 빨간빈 선생님이 그때서 어쩐지 글이 제가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글이 겁나 좋아요. 뭐 이렇게 글을 잘 쓰신다. 근데 뒤로 갈수록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중에는 자신감이 조금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수와 고수 쓸 때는 오래 걸렸어요. 뭐지 A4 한 장을 가득 채우는데 거의 한 달 걸렸어요.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한 달이 3주 되고 3주가 2주 되고 일주일 되고 마지막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썼던 그 기적 12번째 논단 그때는 5일이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 고수하고 고수할 때는 한 달 동안 계속 쓰고지고 그 장면이 있었을 때 애기들이 좀 더 컸으면 진짜 좋은 영향을 줬을 것인데요. 그걸 계속 드세요. 아니, 어려워.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국악과는 전혀 비전문가잖아요. 또 외부인 한데 이 친구 하고 있는 국악을 그러니까 실톤조톤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도대체 근데 처음에는 이제 판소리 하면은 이게 고어들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제 2의 외국어 배우듯이 조금씩 누군가 어르신들이 판소리 하면 그 소리가 이제 낱말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말이었구나. 귀명찬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들으니까 저러구나. 야 자꾸 맞냐 틀리냐 물어보기도 하고 괜히 또 잘난 척하고 모습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에 대해서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벌써 얘기 시작한 지 꽤 돼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원래 20분 토크쇼 20분 너무 많이 했죠. 토크쇼가 그래서 40분이 넘어가고 50분이 넘어가버리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앞으로의 하고 싶은 계획 뭐 이런 거 꿈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시면서 끝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막내부터 한번. 네네. 저는 누가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니? 물어보면 친구들은 다들 뭐 의사, 뭐
변호사, 학교 선생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항상 거기다 그걸 썼던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 저는 그냥 이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직업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나부터 행복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제가 먼저 행복해지고 그리고 같이 행복해지고 이 사람이 행복해서 그 옆에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해남을 만들고 싶어요. 얼씨구. 그래서 정말 이 형님들하고 만난 것도 인연이고 그리고 해남에 사시는 저한테 좋은 영향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 다 저한테 좋은 이렇게 영향을 주시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해남에 사시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계시는 분들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저도 행복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꿈들은 다 이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가장, 여기 항상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지역 문화의 맥을 잇는 청년 국악인인데, 이제 청년 국악 띄워불고, 나중에 지역 문화의 맥을 잇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꼭 남고 싶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국악을 조금씩 공부 아닌 공부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건 그건 같아요. 저희가 이제 문학에서는 고전 문학을 배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결을 좀 바로 아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문학을 배울 때 좀 거창한 거, 좀 어깨 좀 뭐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지역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관찰하면서 그것들을 좀 기록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농기구 하나에도 그 사람의 어떤 생애사가 들어있는 것 같고 그것을 접하면서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그 감정을 전달해 줄까에 대한 작업들을 생활 속에서 좀 해보려고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한번 쨍그랑하고 깨질 수 있는 그러면서 너 이거 실수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저희 팜플렛 뒤에도 있는 청년 장터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항상 그것만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11월 21일 이제 하는데요. 이틀간 이곳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플리마켓, 공연, 뭐 전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또 청년들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여기 기성 어르신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쨍그랑하는 거고 삶의 결을 다시 지역에서 생각하면서 으쌰으쌰 우리 그래도 즐겁게 살고 있는 거잖아. 청년들의 자존감 있는 거잖아. 여기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저 박주모 명예천 있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그런 판들을 앞으로도 좀 만들어보고 싶고 이제 그 시작을 올해부터 좀 해보려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든든하고 멋있고 막 톡톡 튀는 청년들이 있어서 정말 해남이 더 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